예, 선생님, 저 인사부터 하고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터니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금일 아이덴티케이트 이용교육 맡게 된 유영자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또 먼저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예상보다 좀 많은 인원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만큼 또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많은 학회나 또 출판사에서 또 이런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좀 관심이 많이 높으셔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요. 오늘 교육은 저희가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준비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시간이 괜찮으실 때 한번 쭉 훑어보셔서 그 프로세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연 위주로 저희가 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예상되는 시간은 대략 뭐 30분에서 질문까지 포함하면 한 40분 정도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저희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 회사 소개 간단히 저희가 한 1분만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터니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터니린이 회사 이름이자 또 품목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외국에서 공부하셨거나 또 외국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학교에서 터니린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국내에도 한 4년 전부터 저희가 지사가 설립돼서 지금 국내 한 50여 개 대학에서 현재 터니린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진행하는 아이덴티케이트는 그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 위주보다는 좀 학술 논문을 쓰시는 연구자들 위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근데 뭐 터니릿과 아이덴티케이트의 큰 차이는 없고요. 제공사가 터니릿이고 품목이 또 터니릿이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아이덴티케이트는 연구자 전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터니릿은 뭐 학술 논문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과제나 그 석박사 학위 논문까지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수업 시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첨삭 지도를 해준다거나 잘못된 영어 문법을 자동으로 교정해 준다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더 포함된 품목이 터니릿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논문 제출하셨을 때 지금은 이제 아이덴티케이트로 선 유사도 검사를 하고 제출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간혹 검사를 안 하시면 이제 출판사나 학회에서 회신을 줄 때 터니릿으로 유사도 검사를 해서 수치를 좀 조정하고 다시 제출하라는 그런 회신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아이덴티케이트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이고, 저희 아이덴티케이트는 그 학회나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크로스 책, 그러니까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크로스랩 시밀러리티 책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덴티케이트로 유사도 검사를 하시고서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고 특별한 이슈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시면 100% 안전하게 제출하셔도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좀 주의사항만 몇 개 말씀드리고 매뉴얼보다는 시연을 통해서 제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덴티케이트는 지금 보시면 처음에 그 웰컴 메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프로세스 혹시 오셔서 신청하셨었나요? 계정? 아직 안 하셨죠? 그러면 저희가 교육 진행을 다 하고 나중에 한번 계정을, 그건 이제 교육 신청이었고요. 계정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나중에 제가 그 계정은 따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정을 요청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웰컴 메일을 받으실 거고요. 이 절차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본인이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패스워드, 스스로 바꾸신 패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 로그인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한 화면부터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뭐 임시비밀번호 설정하는 거랑, 그리고 비밀번호를 분실하셨을 때 이렇게 forgot 패스워드 클릭하셔서 기존에 등록하셨을 때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시면 바로 그 해당 이메일로 다시 임시 비밀번호가 발송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시연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해드릴게요. 최초로 사용을 하실 때는 의학도서관에서 우측에 표절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간단한 아이덴티케이트에 대한 소개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교육 동영상이라든지 이용자 매뉴얼을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URL 입력하셔서
authenticate.com 입력하시고 로그인 버튼 클릭하셔서 지금 받으신 계정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입력하시면 되고요. 예, 최초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이랑은 좀 다른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해당 기관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저는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요. 최초로 로그인 하시면 바로 가운데 부분에 페이퍼를 제출하게끔 서브밋 할 수 있게끔 그런 로고가 보일 거예요. 버튼 누르셔서 바로 그냥 페이퍼 서브밋을 하셔도 되고요. 1회 한번 제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측에 있는 파일 업로드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페이퍼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아, 그럼 영어로 보여드릴까요? 말고 뒤에도 한글로 어떻게 바꾸면 돼요? 아, 환경 세팅에서 저기 이제 언어를 이제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예, 영어나 한국어. 근데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아이덴티케이트는 브라우저 중에서 크롬이나 뭐 사파리나 그런 익스플로어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 통해서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익스플로어만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버전에 따라서 익스플로어는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유사도 검사 시에 좀 소요되는 시간이 더 지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유사도 검사라면 5에서 10분 정도면 유사도 검사가 다 완료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어나 또 예전 버전의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시간이 한 20분 이상 소요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크롬이나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편의상 제가 이제 한국어로 된 화면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예, 최초로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ubmit the Paper 버튼 클릭하셔서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고, 한번 업로드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측에 있는 파일 업로드 버튼이나 또는 뭐 잘라서 붙여넣기나 zip 파일 통해서 업로드를 하실 수 있어요.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보통은 논문을 소량만 검사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연구하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보통은 폴더 그룹과 폴더를 만드셔서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그러니까 폴더 그룹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더 큰 폴더고요. 그 안에 폴더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도별로 구분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으시고요. 또는 뭐 제출하는 학회별로 나눠서 여기에 제출할 학회는 여기 폴더에만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검사하셨던 논문들을 찾으실 때 조금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 기능이 지금 공유 밑에 쉐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폴더나 폴더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폴더를 만드시면 추후에 공동 연구를 하실 때나 또는 누구랑 같이 연구를 하시거나 내가 유사도 검사한 부분을 누구한테 쉐어하시고 싶으실 때 특정 폴더를 선택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을 공동 연구자들과 쉐어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폴더 그룹과 폴더를 만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근데 뭐 딱히 뭐 많은 연구를 하시진 않거나 또는 뭐 연도별로 구분도 안 하고 싶으시면 그냥 별도의 폴더 그룹이나 폴더를 만드시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폴더 안에서 계속 검사를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그럼 테스트 차원에서 폴더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제대 의대라는 폴더 그룹을 만들고요. 그 폴더 그룹 내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바로 폴더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여기서 폴더 버튼을 클릭하셔 주세요. 클릭을 하셔서 다시 또 이런 폴더를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밑에 여러 옵션 값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권장해 드리는 부분은 뭐 참고 문헌이나 뭐 인용된 부분 제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설정을 해 놓고 폴더를 만드시면 이 안에 제출되는 모든 파일들이 그 설정 값에 적용이 돼서 유사도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디폴트 값으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는 상태에서 폴더를 만드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 후에 유사도 검사가 다 진행된 후에 개별 파일로 들어가셔서 각각 옵션 값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필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서 한번 그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원치 않아도 모든 파일들이 다 그 값에 적용받아서 검사되기 때문에 기본은 디폴트 값 아무것도 선택 안 돼 있고 비교 유사도 검사 비교 대상만 전체가 클릭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생성해 드리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그러면 뭐 학회나 출판사에서 다 크로스책이나 크로스랩 시뮬러티 책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아이덴티케이트이 가지고 있는 비교 대상 그러니까 내 논문과 유사도 검사를 할 비교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크로스랩 그러니까 학회나 또는 뭐 출판사 자료라고 쉽게 보시면 돼요. 밑에 또 출판물이라고 돼 있지만 출판되기 전까지의 자료를 크로스랩이라고 표현하고요. 출판된 자료를 퍼블리케이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다 학회나 출판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인터넷 자료라고 돼 있습니다. 약 627억 건의 웹페이지가 비교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전 세계 모든 인터넷 자료가 비교 대상으로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자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료 자료들.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유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 되는 자료들은 비교 대상에서 빠져져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뭐 정부 출연 연본이나 이런 자료들은 다 OA라고 돼 있어서 다 풀려져 있죠. 그런 자료들은 볼 수 있는데 뭐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일반 서적 같은 것들은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 자료들은 비교 대상에서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와에 색인된 문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기관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저희 아이덴티케이트는 유사도 검사 시에 그 해당 논문이 저희 아이덴티케이트 서버에 전혀 저장이 안 되게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최종 단계에서 학회에 제출하기 전에 최종 단계에서 유사도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절대 비교 대상으로 저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서버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 논문, 내가 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논문과 내 논문을 1:1 매치한다거나 기존의 자료랑 내 논문을 검사하는 게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기하에 색인된 문서는 내가 유사도 검사할 때 내 자료를 이 기관 보고서 내에, 그러니까 외부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관 보고서 내에 저장을 해서 추후에라도 내 자료랑 내 예전에 제출했던 자료랑 1:1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저장을 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그러면 그 출판물은 어디까지 다 검색하는 거예요? 잘 이해 못했습니다. 검색하는 출판물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러면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보는 저널도 다 검색을 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인터넷 자료에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과 이 출판 자료랑은 좀 별개고요. 출판 자료는 교수님들이 보시는 거의 모든 출판 자료가 비교 대상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랑 학회랑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부터 저희랑 학회랑 독점 계약이 진행됐고요. 그게 엘스비어, 와일리, 뭐 LWWW 이런 저널들과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저희는 비교 대상으로 그 저널 컨텐츠를 다 받고요. 대신에 저희는 저널 편집위원들에게 저희 솔루션을 쓸 수 있게끔 라이센스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까지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00%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 아주 신생으로 나온 출판사라든지 조금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출판 자료는 비교 대상에서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무빙월이라고 하는데 출판은 됐는데 아직 저희 쪽에 원문이 전달이 안 돼서 비교 대상으로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신 자료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에서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출판사마다 다 저희 쪽에 자료를 전달하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뭐 빠른 곳들은 한 달에 한 번씩도 저희 쪽에 자료를 다 제공해주고 좀 기간이 긴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또는 1년에 2번 저희 쪽에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비교 대상이 빠져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외의 자료는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STM 분야, 그러니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나 메디슨 분야는 거의 뭐
100% 저희랑 파트너십이 다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폴더 그룹과 그 안에 이제 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서 제출하기 버튼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로 클릭하셔서 보고서만 생성하실 건지, 그러니까 유사도 검사만 진행을 하실 건지, 문서 보관서로 보내고 보고서를 생성하실 건지, 그러니까 내 자료를 내 기관 보고서에 집어넣으면서 유사도 검사를 할 건지, 또는 문서 보관서로만, 그러니까 비교 대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문서 보관소에만 집어넣을 건지 선택을 하셔서 유사도 검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첫 번째 것을 많이 선택해서 유사도 검사만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저희는 그 옵션이 안 보이는데요. 그거는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인제대 의대는 기관 보고서 옵션은 유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은 지금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유상 옵션이어서 혹시라도 추후에 내 자료 1:1 매치가 필요하시거나 기존 자료랑 매치가 필요하시면 기관에, 그러니까 도서관 사서분께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이 해당 옵션을 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거만 보이시죠? 아니면 안 보이거나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유사도 검사만 되는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이름과 성 입력하시고요. 문서 제목 입력하시고 파일을 특정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셔서 열기 버튼 누르시고 밑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유사도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다른 파일을 추가하시고자 하시면 밑에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바로 또 추가하시고 업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권장해 드리는 부분은 밑에 버튼 계속 클릭하셔서 한 번에 뭐 10개든 15개를 검사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필요하시면 G파일로 그냥 묶어서 검사하시는 게 더 시간이 좀 빨리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G파일로 묶으시는 것보다도 하나하나씩 검사하시는 게 좀 더 유사도 검사는 빨리 결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업로드 하시고 다시 또 파일 업로드하기 누르셔서 또 기입하시고 업로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할때 성이랑 이름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보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임의대로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로그인 하셔서 들어오신 공간은 다른 외부인이 들어가서 보실 수는 없고요. 그걸 패스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한 글자로 뭐 숫자라도 입력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여기 보시면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파일은 40MB 미만으로 만드셔서 유사도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아이덴티케이트는 유사도 검사 시에 이미지 부분은 유사도 검사에서 제외돼서 텍스트 기반으로 검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량이 이미지 때문에 많이 크실 경우에는 이미지 부분을 제외하시고 텍스트로 하셔서 검사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또는 기본적으로 40MB가 넘으시면 그냥 용량 축소하시는 기능들이 있죠. 워드라든지 HWP나 PDF 다 용량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량 축소를 해보시고도 넘으시면 이미지를 제외하시고 검사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최대 길이는 400페이지까지 유사도 검사를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어요. 400페이지가 넘으시면 두 번으로 쪼개서 검사를 하시거나 이미지 부분을 제외하셔서 페이지를 줄이시고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G파일은 뭐 1000개까지 검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권장해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라이센스 자체가 기관에서 총 쓸 수 있는 유사도 검사 건이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쓰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지는 않고요. 대신에 아이덴티케이트를 생각하실 때 그러면 논문을 완전 100% 다 완성하고 유사도 검사를 하는 게 맞느냐?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아이덴티케이트는 생각하실 때 유사도 검사 솔루션이라고 많이 생각하시고 좀 더 나아가서는 예민하게 표절 검사 솔루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옳은 정답은 연구 지원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 논문을 다 쓰신 다음에 검사를 하셨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매치가 됐거나 선행 연구됐던 것들이 있을 경우엔 논문을 다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웃라인을 먼저 잡으시고 또는 앱스트랙을 먼저 써놓으신 상태에서 한번 유사도 검사를 해서 기존 연구, 선행 연구됐던 것들이 있는지, 내가 예상한 것들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상태에서 추가 연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연구 준비 과정에서 한번 사용을 하시고 또 뭐 중간 단계 또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을 하셔서 그 다음에 또 최종 수정을 거쳐서 유사도 검사를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연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입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연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존에 연구하셨던 분들이 활용하셨을 때 좀 좋은 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파일, 그러니까 텍스트로 검사하실 수 있는 모든 파일은 다 유사도 검사가 가능한데요. 한 가지 안 되는 부분은 PDF 파일 중에서 스캔된 것을 그냥 검사하실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쇄된 부분을 스캔하셔서 검사할 경우에는 유사도 검사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화 되어 있는 PDF 파일은 검사 가능한데 스캔 형태는 불가능하다. 또는 텍스트 기반이지만 워터마크가 걸려 있거나 PDF에 또는 뭐 암호를 설정해 놓으셨을 경우에도 유사도 검사가 불가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미 검사된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몇 분 걸린다고요? 보통 5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니까 유사도 검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프로세스가 그냥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절차만 따라 하시면 되고요. 하면 바로 프로세스 진행.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냥 확인 버튼만 계속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유사도 검사가 다 된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처리 중이라고 여기가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리 중인데 계속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처리 중이냐고 보이냐고. 왜 처리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보통은 F5번 누르셔서 리프레시 하시면 좀 더 빨리 유사도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수치는 이미 유사도 검사가 다 돼서 최종 유사도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약간 창의적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검사되고 있는 프로세스 진행 과정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아직 57%밖에 진행이 안 됐으니까 100%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루 이틀 계속 기다리시다가 전화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이미 유사도 검사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유사도 검사가 되시면 이 유사도 수치 부분을 직접 클릭을 하시면 상세 리포트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약간 파일을 좀 더 키워볼게요. 너무 커졌네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내가 제출한 논문이고요. 우측에 보이는 게 이제 출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57%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57%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절이다 아니다를 판정해주는 솔루션은 아니에요. 기존 자료랑 얼마나 유사한지만 체크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57%는 내 논문이 만약에 1000단어로 쓰여졌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570단어가 기존 이런 출처들에서 중복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출처들이 여러 출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당연히 이 출처들의 모든 합은 57%보다 다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처들 간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주제를 많이 참고하셨겠죠. 그래서 인터넷이든 출판자로든 서로 간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합은 57%가 넘고요. 근데 이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다 제외한 대표 출처들만 나열한 것이 57%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출처 간에 있는 중복도가 또 따로 있지만 이것들의 합은 이것보다 넘는다. 서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찾아준 게 57%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들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내 원문 중에서 특정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모든 출처 보기라는 부분이 보여요. 클릭을 하시면 내가 참고한 출처 중에서 전체 앞뒤 문맥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매치가 됐구나 라는 것을 이 빨간색으로 된 게 당연히 매치가 된 부분이겠죠. 이 중에서 뭐 이렇게 글씨가 흑백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 부분만 다른 걸로 지금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표절 유형이 여러 페이퍼들을 다 여기저기서 수집을 해서
조합해서 이제 하나의 논문으로 완성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판라 페이퍼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가장 많은 표절 유형으로 판정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에 있는 대표 논문에서 어떤 부분만 수정하고 좀 결론만 좀 손을 더 봐서 내 논문인 것처럼 쓰는 경우, 이제 그것도 좀 표절로 보통 많이 판정되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해외 출판사에서 가장 엄격하게 판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자기 표절 쪽을 많이 심각하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쓴 논문이기 때문에 굳이 인용을 하지 않고, 내가 연구한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인용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사용을 하는 경우, 이제 나중에 적발이 되면 이제 심하게 페널티를 받을 수 있고요. 국내 연구기관 중에서 이제 동일한 의학기관인데, 서울에 있는 아주 큰 연구기관 중에서 이제 자기 표절로 해외 학회에서 판정이 돼서, 그러니까 본인만 불이익을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게 과거에 연구했던 것들까지 다 보니까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페널티를 줘서 2년 동안 그 기관에서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안 받았어요. 아예. 그러니까 모든 연구자들이 그 학회에다가 제출할 수가 없게끔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풀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페널티를 받아서 뒤늦게 저희 아이덴티켓을 이제 도입하고 막 활성화를 시켜서 이제 병원장님 지침사항으로 반드시 다 검사를 하게끔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금방 분석한 결과를 세이브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세이브라고 하는 게 이 어떤 거죠? 결과를 제가 인쇄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 제가 기능은 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예,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뭐 출력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표적인 유형들이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체 그 모든 출처보기, 모든 그 상세보기 부분을 X를 다시 하시면 이 예전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개요일치라고 해서 그래프가 2개 있는 부분을 클릭하신 건데, 여기 4개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모든 출처를 다 보실 수 있게끔 세팅 값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대표 출처들만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대표 출처 안에 있는 세부 출처까지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덴티켓을 사용하실 때 단순 유사도 검사만이 아니고, 나는 A라는 논문이 원 출처인 줄 알고 그거를 인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보다 더 전에 있던 출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 출처를 찾는 기능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연구자들 통해서 제가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 출처를 다 보실 수 있고, 여기 102개 중에 첫 번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출처 중에서 102개의 매치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우측에 있는 삼각형 옆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동하면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출처를 클릭하셔도 82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모든 출처 클릭하시면 당연히 역시 아까처럼 모든 출처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으시는데, 좀 편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저희가 거의 모든 출판사랑 다 라이센스가 맺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제대 의대에서 원문 구독권이 없는 그런 자료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모든 출처 보기를 클릭하셔서 다 보실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되게 불편하시긴 하시겠지만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그 부분에 매치가 나오게끔 해서 보시는 분들 있다라고 제가 여담으로, 근데 녹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기는, 가능하면 편집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개요일치 부분으로 돌아오시면 대표 출처들을 보실 수 있고요. 우측 하단에 깔때기 모양이, 필터링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아까 제가 폴더 그룹이나 폴더를 만드실 때 참고 문헌이나 인용 정보를 제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원문 중에서 바로 이 논문에 대해서만 인용 목록이나 참고 문헌을 제외하고 다시 변경사항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착각하시는 부분이, 또 오해하시고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유사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제출하기는 좀 약간 뭐해서 이런 부분을 다 제외했더니 수치가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안전하겠다 라고 해서 제출한들, 편집위원들은 요 필터를 적용을 안 하면 교수님께서 검사하셨을 때 처음 받으셨던 결과를 그대로 보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학회에서 검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것을
제외를 안 하고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학회에서는 참고 문헌까지는 제외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문헌까지는 제외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인용된 부분, 그러니까 인용을 많이 한 논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 중에서도 간접 인용한 것은 이 아이덴티케이트는 걸러주는 기능은 없어요. 직접 인용, 그러니까 쿼테이션 마크가 양쪽에 있는 부분만 제외를 하고 유사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인용까지 다 제외하면 간접 인용도 잘못하면 또 표절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어서 간접 인용까지는 제외하는 기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인용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데 참고문은 저희는 이해가 되는 인용이 되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용을 하셨을 때 양옆에 쿼테이션 마크를 직접 인용 같은 경우는 쿼테이션 마크를 다시잖아요. 그럼 쿼테이션 마크 단 부분은 빼고 유사도 검사에서 제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치가 다 됐더라도 그 부분을 매치가 안 되게 필터링을 제외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인용할 때는 거의 콘텐츠 막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예. 실제로 그대로 하고 이렇게 발로 열고 참고 문헌을 적어주잖아요. 문헌을 적든. 그렇죠. 아니면 밑에 하단에 이제 참고 문헌을 따로 또 다 나열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레퍼런스 쓰시고 참고 문헌 쭉 쓰실 때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표절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나와요. 처음에는 나오는데 유사도 검사 다 하시고 나서 이 필터 기능에서 참고 문헌 제외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밑에 레퍼런스라고 쓰시고 밑에 쭉 나열한 것들은 유사도 검사 값에서는 제외하고 검사 값을 받으실 수 있어요. 참고문은 마크가 있는 그 문장 전체를 다 뺀단 말이에요. 문장을 빼주진 않고요. 밑에 참고 문헌 나열한 부분만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라고 쓰시고 쭉 나열한 부분. 제외한다 했잖아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참고문은 제외는 했고 위에 있는 인용 목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용 목록에서는 쿼테이션 마크를 안 다시면 다 체크는 돼요. 마크 다른 경우에 예. 보통 일반적 논문에는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쿼테이션 마크를 다시고 다르게 작성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쿼테이션 마크를 안 달고 다른 식으로 인용을 표시하시면 여기서는 매치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마크를 달고 하면은 그 문장을 빨리 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도 매치되는 부분에서 제외해 주는 거예요. 제외해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쭉 쓰고 예. 그다음에 참고문을 달았으면은 예. 그 문장 전체를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참고 문헌만 다시고 쿼테이션 마크를 안 다시면 빼주진 않고요. 밑에 참고 문헌에 나열된 부분만 제외를 해주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 논문을 다 쓰시면 따옴표를 해놓은 경우 에만 그 부분을 빼고 한다. 그 말이네요. 따옴표. 예.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따옴표를 쓴 경우 있잖아요. 실제로 그분의 따옴표를 쓸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문학 쪽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그 경우가 한문은 있어요. 그렇죠. 따옴표를 안 쓰는 근데 경우. 저희 같은 경우 거의 해당이 없어요. 편집위원분들도 다 이게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이게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쿼테이션 마크를 단 경우에만 인용은 제외해주고요. 그 외에 간접 인용한 것들은 다 유사도 검사 시 매치가 다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한번 돌려보니까 그 기간명도 다 유사도 검사로 퍼센테이지를 적용 추가가 돼서 네. 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것도 그럼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는 표절 검사 솔루션은 아니고요. 기존 자료랑 얼마나 매치가 되는지만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사도 수치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를 본인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계도 판단은 해줄 수가 없어요. 표절 의심 이렇게 해도 나오진 않기 때문에 단순 유사도 검사 결과만 나오는 거고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이 부분은 매치가 됐지만 당연히 이건 누가 봐도 표절이 아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그럼 패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을 경우에 그래서 유사도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학회에 제출하면 거절은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회 편집위원마다 다 심사 기준은 다르지만 보통은 15%에서 35% 그 안에 든 논문을 보통은 패스시키는 학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좀 타이트하신 분들은 15%만 넘어도 무조건 다 빠꾸시켜요. 그러니까 백시켜요. 그래서 거절. 그리고 그러니까 학회에 제출하시면 편집위원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일일이 검사를 못 하세요. 그러면 학회에 사무실 직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번에 모아서
왕창 검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유사도 수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쫙 솔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학회 기준에 넘어가는 것들은 다 편집위원에게 전달도 안 해요.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집위원께 전달됐으면 적어도 유사도 수치 때문에 나중에 거절당하는 경우는 없어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퀄리티를 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을지 말지를 결정하시는데 그 유사도 수치 때문에 아예 편집위원에게도 전달이 안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거르시냐면 유사도 수치가 기본적으로 높은 논문은 물론 이제 남들이 다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좀 많이 쓴 논문이어서 매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좋은 논문이라고 판정은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 아주 결론 부분이나 핵심적인 부분에 꼭 매치가 안 됐더라도 일반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매치됐을 경우에 그 논문도 좀 스스로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 하지 않으시고 다 쓰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은 논문이라고 판단하진 않아서 일반적으로는 다 거절을 많이 시키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의학 쪽에서 많이 강연하시는 뭐 허성 교수님이나 이제 한림대 허성 교수님이나 연구 윤리 쪽으로 많이 강연하시는데 그분은 본인 기준이 10%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10% 넘으면 무조건 안 봐. 다시 다 돌려보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연구를 안 해봐서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은 많이 그렇게 학생들 지도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집위원이나 학회에서는 그렇게 판정을 한다라는 걸 그냥 기본적으로 참고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모든 출처 부분에서 제가 빼놓은 기능이 있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 출처 제외라는 버튼이 있어요. 출처 제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특정 출처를 제외하고 유사도 검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근데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무리 이력을 제외해서 수치를 낮춰서 그걸 낸들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금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내가 제외했던 출처들을 선택해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시 뭐 출처했던 부분을 선택해서 복구하시면 다시 유사도 수치가 조정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인쇄할 수 있는 출력 버튼이 있고요. 클릭하시면 PDF로 이 논문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면 그 다운로드에서는 이 유사도 수치부터 중복된 부분까지 다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유사도 출처까지도 다 나와 있는 이 화면 전체가 다운로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을 여셔서 출력을 하시거나 어디 제출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밑에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다 되고요. 다운로드 폴더 안에 함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텍스트 전용 보기라고 있는데 텍스트 전용 보기를 클릭하시면 아이덴티켓에서 아까 이미지는 유사도 검사에서도 아예 이미지를 검사하는 기능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좀 더 보시기 편하게 텍스트로만 쫙 뽑아져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의 장점은 수치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출처로 해당 부분으로 이동이 돼요. 매치된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만 수정을 했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텍스트 전용 보기에서도 인용 문구나 참고 문헌을 제외하는 기능들은 다 있고요.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기능도 또 다 유사하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 전 화면으로 이동하시려면 좌측 상단에 문서 보기 창 클릭하시면 다시 전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고요. 아까 그 연구자들과 쉐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유 부분은 밑에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특정 연구자들만 선택을 하셔서 클릭하시면 이 해당 연구자에게 수락할 수 있게끔 이분과 진짜 공유하시겠냐라고 하는 수락 메시지가 가고요. 그분이 수락하시면 서로 간에 거기 올린 파일 폴더를 서로 다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자 쉐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팅 값이기 때문에 보여줄 문서 수, 한 화면에 보여질 문서 수를 보여주게 되고요.
뭐 언어 설정, 시간대, 근데 특별히 뭐 설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0%가 넘어가면 경고의 표시로 약간 붉은색 계열로 표시를 하겠다. 이건 이제 본인이 기준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보고서. 예,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내가 아까 그 유사율이 좀 높게 나올 경우나 유사도 검사를 했을 때 본인 메일로 검사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 메일이 가게끔 하는 부분인데 굳이 설정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용 방법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냥 파일 업로드 버튼 클릭하셔서 그냥 문서만 업로드하면 유사도 검사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용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럼 교육을 왜 진행하셨냐면 올해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하셨고 또 여러 뭐 사례라든지 또 학회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연구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교육이 좀 진행이 됐던 거고요. 혹시라도 교육을 지금 받으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들어가가지고 전체하고 부분하고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까 유사도 어떤 화면 한번 들어가봐. 예. 아까 개요일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하고 뭐가 다르? 예, 개요는 이 각각 지금 이 1번 이 출처 안에도 이거랑 유사한 출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 출처를 또 참고한 다른 자료들도 또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쓴 논문은 1번하고의 유사도는 17%고 예. 거기서 다시 들어간 거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저 논문하고만 일치하는 거야? 제 거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논문과 다른 논문도 또 그만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앞에 개요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대표 출처만 보여주고요. 이 안에 이거랑 비슷한 많은 출처 중에서 가장 유사율이 높게 나온 대표 출처만 하나가 보여지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세부 출처들, 많은 흡사한 논문들이나 인터넷 자료들은 다 그 대표 출처 안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유사도라는 게 여기서는 17과 4% 나와 있는데 실제로 13%나 10%는 될 수 있는 게 1번 안에 숨을 수 있다. 당연하죠. 예, 그거랑 비슷한 논문들이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자료가 또 부분 뭐 1%씩이라도 매치된 부분이 막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번 안에 있는 세부하고 2번하고는 실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1번이랑 비슷한 많은 출처 중에서 가장 많은 매치가 보인 게 이게 지금 1번 17% 이 부분이 채택이 돼서 나오져 있는 거고요. 2번은 이 인터넷 자료, 이 자료랑 많은 매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이 보인 게 이제 이 자료라는 거예요. 많은 인터넷 자료 중에서. 제가 보이는 제가 작성한 원고랑 일치도가 높은 순으로 보여주는 건 사실은 아니네요. 가장 높은 순으로 보여지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7% 하나 있고 4%가 있는데 그 사이에도 많은 다른 논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논문들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밑에 숨어 있는 논문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7, 16, 15 해서 이거랑 그렇죠. 비슷한 것들이 쫙 나열되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출처 보기를 하면 다 나와져 있는 거고 이거가 다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논문들은 이게 다 흡수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인터넷 자료는 이거랑 또 비슷한 많은 인터넷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교수님 논문과 매치된 게 높은 게 이제 이 인터넷 자료이기 때문에. 이 논문과 유사들을 보려면은 개요가 아니고 전체를 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원 출처를 찾으실 거나 나는 요게 진짜 원 출처인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더 먼저 있었던 원 출처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제 모든 출처 보기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편집위원들도 개요일치 통해서 많이 그냥 확인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드실 분들은 이제 모든 출처도 보시고. 이 화면에서 홈 화면으로 어떻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브라우저가 따로 뜬 거고요. 닫으시면 바로. 혹시 추가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저희 이용을 하시다가 제가 지금 사전에 기입을 못했는데 제 전화번호 하나 제가 지금 불러드릴게요. 02-6020-6868이고요. 6020-6868. 예, 저희 그 터닐의 한국 지사 사무실 번호고요. 이용하시다가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또 에러가 발생하거나 그러시면 저희 쪽으로 직접 문의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사항 없으시면 교육 마치도록 하고요. 계정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계정 만들어 드릴게요. 저기
예전에 저희들 그냥 조도 썼을 때는요, 한 번 결제하고 나서 그거 가지고 3번 정도까지 예. 수정해서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 카운터는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거는 작동이 안 되죠. 그런 기능은 이제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개인 버전 한 번 검사하실 때 100달러예요. 그거는 그거는 개인 버전이고요. 지금 기관에서 도입하신 건 그 기준 대비 9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도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낮은 금액으로 도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했을 때 차감 안 되게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지금 뭐 450번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예. 다 소진되면은 재계정으로는 그렇죠. 그러시면 이제 도서관 쪽에 추가 도입을 요청하시면 내년 도입하실 때는 지금은 1년에 500번 사용하게끔 계약이 돼 있는데 이제 부족하시면 1000번, 2000번 뭐 올리시면 돼요. 근데 일반 많이 쓰는 기관들은 뭐 한 10,000번, 20,000번도 계약을 하시거든요. 새로 파일을 수정해서 만들어서 다시 올리면 그게 한 번으로. 네, 맞습니다. 차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몇 번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은 500번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때 막그 목표는 한 달로 얘기해요. 아니, 1년입니다. 그럼 금방 끝나겠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왜냐면 그 전에 인제대 의대 도서관에 한 분도 이런 거 도입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없으시대요. 근데 백병원이랑 상계백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계속 있어서 이제 도입을 하셨는데 그때도 소수 인원들만 이런 거 왜 우린 안 하냐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요청했는데 안 돼서 다른 데에도 부탁했어요. 맞죠? 아, 그러셨었어요. 근데 이제 따로 뭐 사서분들 의견은 요청하는 게 많지 않으니 첫 해니까 많은 패키지를 도입하는 건 좀 남을 수 있으니까 남으면 이월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편수가 오면 예,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500이랑 1000번, 2000번이 금액 차이가 크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쓰셔도 기관에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수정하고 올리는 건 좀 자제해야겠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한 초기 단계, 뭐 중기, 마지막 단계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한 논문 검사하시는 걸 바람직하고요. 뭐 한두 줄 고치시고 또 검사하고 이러는 거는 좀 우리 투고 직전에 한번 다 하지 않겠어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리뷰 너무 쓰면서 검사하고 다시 수정해서 올리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수요가 아예 없어서 4개 병원 저희 부속병원 묶어서 다시 500건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최소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하시는 추세를 봐서는 이게 금방 소멸될 것 같더라고요.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소멸되면 저희가 또 계약을 드리고 건수 늘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돌리실 만큼 돌리시면 되는데 단 저희가 저널 리뷰어 교수님들한테는 되도록이면 개정을 안 드립니다. 리뷰어분들은 많은 논문을 본인 논문이 아니라도 계속 돌리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너무 리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요? 학회 들어가 보고는 좀 찾아보죠. 그러니까 이제 리뷰는요, 그 학회에서 다 이렇게 돌리거든요. 있는데도 가끔씩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다른 기관에 물어보니까. 근데 그 비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물어보고 양심적으로 하시는 거고 교수님 중에 리뷰 아닌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양심을 막 그거 가지고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뷰하는 분이 그런 용도로 쓰지 말라고 공지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공지를 하려고 리뷰 용도로는 안 된다고 공지를 해드리고 예, 그럼 교육 마치도록 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PDF 만들 때 예. 링크가 써있나요? 논문 나중에 다 검사한 거 PDF 다운받으셨을 때요? 지금 쭉 컬러가 뜨잖아요. 예. 전에 제가 썼었던 경우는 그걸 누르면은 인터넷 코드가 살아있어서 해당 저널이나 예, 맞아요. 그걸로 연결돼서 예. 지금 여기서 PDF로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 링크 살아있어요. 저도 한번 더블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ML 버전으로 다운받았어요. 예, 맞아요. 그 텍스트 온리 모드에서는 HTML 버전으로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문서 보기 창 기본 모드에서는 그 PDF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HTML에서는 링크가 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링크가 살아있게 하려면은 지금 텍스트 전용 예. 버전에서 HTML 버전으로 다운. 예, 맞습니다. 돌려봤는데 예. 아까 그 보여주신 화면하고 같지가 않아요. 잠시만 제가 봐드릴게요. 예, 교육은 마치도록 하고요. 예. 근데 제가 이거 하나를 올려갖고